오늘은 2022년 10월 25일입니다. 문재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김의겸이가 모셨던 문재인 말이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일성주의자에 대해서 이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이 한마디 했죠. 김일성주의자.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그 전에 원조는 다 고영주 변호사죠. 고영주 변호사는 문재인을 직접 공산주의자다. 국회에서 발언했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당했지만 1심, 2심, 3심에서 승리했습니다. 고영주 검사장이 승리했습니다. 박문진 이사장을 했던 고영주 변호사가 승리했습니다. 그는 상당히 정의롭고 공정하고 그리고 애국자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고영주 검사장입니다. 그렇게들 얘기들 합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고영주 변호사였다고 그렇게 얘기한 건가요? 고영주 검사장을 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 이후에 엊그제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이 문재인을 향해서 김일성주의자라고 국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지적을 당한 셈이죠. 그 10일 지나는 엊그제 빨치산이라는 책을 다룬 그 빨치산, 이 책을 추천을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참 특별한 전직 대통령입니다. 전직 대통령 맞습니까? 북한이 지금 무력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문재인은 빨치산을 다룬 책을 추천을 해가지고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책을 추천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 요산문학상 수상으로 이미 평가받고 있지만 제 추천을 더하고 싶습니다. 32년 전에 빨치산의 딸을 기억하며 읽는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해학적인 문체로 어긋난 시대와 이념에서 이해와 화해를 풀어나가는 작가의 역량도 감탄스럽습니다. 이게 2022년 10월 23일 트위터에 날린 겁니다. 최근에 북한 핵도발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도 국민들의 확고한 대적관을 주문하고 엄중하게 안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을 추천해가지고 논란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흘 전에 문재인을 향해서 김일성주의자다라고 확언한 소위 경산호 위원장 김문수는 노동운동가입니다. 그는 서울 상대를 나오고 신영복이도 잘 압니다. 그 증거로 신영복을 사상가로 가장 존중한다고 얘기했지 않냐. 이 얘기는 최초로 고영주 변호사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고영주 변호사가 그가 공산주의자인 이유를 상당히 많이 댔습니다.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 승리했습니다. 무죄입니다. 네. 그는 고영주 변호사는 공안 검사들의 대부였습니다. 그만큼 이념에 대해서는 북한 붉은 이념에 대한 그 논리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지금 흐름 이런 것을 딱 보면 그냥 당장 딱 알아차리는 정도로 점쟁이라고 할 정도로 공안의 대부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문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하필이면 이런 지금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런 판에 이걸 딱 집어 던졌습니다. 빨치산을 다룬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을 추천했습니다.
정지아 소설가가 쓴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일제시대 이후에 사회주의 세상을 꿈꾸면서 지리산 일대에서 빨치산 활동을 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딸이 아버지의 삶을 회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회주의 세상이란 것은 물론 공산주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주로. 문 전 대통령은 요산문학상 수상, 요산문학상이 무슨 문학상인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이런 수상으로 이미 평가는 받고 있지만 제 추천을 더 하고 싶다. 뭐 문재인이가 뭐 책 추천할 정도로 책 많이 읽었습니까? 전환시대 논리는 많이 읽었겠죠. 네. 32년 전에 빨치산의 딸을 기억하며 읽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는 평을 남겼습니다. 책 평가하는 거는 뭐 평하는 건 지 자유니까. 문 전 대통령은 그러나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핵무장 한 북한이 그렇게 여기서 쏘아대고 저기서 쏘아대고 하는 이 판에 일부러 축포를 쏘듯이 이렇게 쏘아대는 이런 모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해악적인 문체로 그 어긋난 시대와 이념에서 이해와 화해를 풀어가는 작가의 역량도 감탄스럽다. 아니 어긋난 시대라니요?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어긋난 시대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지난 5년 동안. 탈원전, 검수완박, 제 맘대로 전체주의, 헌법 정신 위배하는 법을 막 개정하고 만들어내고 검찰을 수사권을 박탈하고 온갖 일을 많이 했지 않느냐. 이 어긋난 시대를 만들어낸 사람. 어긋난 시대와 이념에서 말은 아름답게 합니다. 이해와 화해를 풀어가는 작가의 역량도 감탄스럽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과는 방향이 전혀 다른 빨치산 활동을 다른 책을 추천한 시점에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 있던 무력 도발, 우리나라 물론 동북아시아 정세에 엄청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도 확관, 대적관, 안보관을 국민들에게 지금 주문하고 있고 물론 종북 주사파 세력을 비판한 직후 이긴 하지만 말이죠. 종북 주사파 세력은 우리하고 결코 화합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별나라 사람들입니다. 종북 주사파는요. 김일성주의자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북한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곧 적입니다. 바로 그 개념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북한이 군용기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 사격 막 그냥 무차별 도발을 감행을 딱 하니까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체결한 9.19 합의도 재검토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아마 곧 재검토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이런 물리적인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 공세와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한 사회적인 심리 공세 등이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군 장병과 안보 관계자를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소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대통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모습. 그런데 한쪽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빨치산 다룬 그 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말이죠. 얼마 되지 않았죠. 지금 불과 한 일주일 가까이 됐는데 당협위원장 오찬 간담회에서 종북 주사파 세력을 비판하는 의견이 이렇게 나오자 이에 동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서 진보든 좌파든 다 협치하고 타협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부연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북 주사파에 대한
결별선언입니다. 절대로 대한민국의 존재시켜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자면 종북 주사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퇴치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12일입니다. 환노위에서 국정감사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야당 측이 반발했죠. 퇴장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고 퇴장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총살감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김일성주의자라는 견해를 고수했습니다. 예. 왜? 신영복 사상이라는 것은 김일성 사상인데 신영복은 간첩이죠. 간첩으로 20년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전향하겠다고 거짓말로 해서 나와가지고 이따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예. 이 김 위원장은 신영복 선생과 공범이었던 통역당 3명은 사형됐고 신영복 선생은 무기징역을 받고 20년간 감옥에 살았지만 본인이 전향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신영복 사상을 따른다는 것은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그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당시에 세계 100여 개국 정상 북한 김영남 김여정을 앞에 두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는 신영복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말했다는 바로 이걸 갖다가 밝히면서 그래서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 맞다 이렇게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가 빨치산을 주제한 책을 추천을 하니까 과거 서울대 공대 다니며 노동운동을 하다가 전향한 386 세대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운동권 후위 박수부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하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386 세대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아직도 운동권 후위 뒤에 딱 있어 아주 박수 부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김 소장은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추천한 문재인의 트위터 포스팅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0년 전후에서 빨치산 체험수기를 읽을 때는 감정이입이 많이 됐다면서도 북한 소련 군정하에서 일어난 일 등 역사의 견문이 넓어진 이후에는 견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소회를 남긴 바가 있습니다. 이론 구조와 한계를 보고 또 빨치산과 사고방식, 감정 반응, 이념적, 문화적 유전자 등이 비슷한 내 친구 선후배 운동권의 엄청난 사상 이념적 지체 내지 화석화, 돌이 굳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해방 공간의 좌익들에 대한 공감은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데 문재인은 정지아 소설을 어떻게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980년대 화석들에게는 대한민국은 불의한 가해자고 북한과 빨치산은 선한 피해자로 보일 수 있는데 역사와 세계에 대한 견문도 좁고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 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무한 관용과 신뢰를 보내는 것을 보면 또 문재인의 이 서평을 보니 아무래도 아직도 1980년대 운동권 뒤에 서가지고 박수부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꼬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이 제 말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관련된 이야기는 잘 듣는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뭐 저 얘기야 듣겠습니까? 존재 없는 저 얘기를. 나는 저는 합니다. 계속합니다. 문재인은 자서전 운명에서 대학 시절 나의 비판의식과 사회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그 무렵 많은 대학생이 그랬듯이 리영희 선생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 또 웃기는 사람입니다. 리영희. 전환시대 논리를 썼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궤변이죠. 문재인은 리영희의 논문 베트남 전쟁을 읽은 경험을 소개하면서 1, 2부는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의심치 않을 시기에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예고했다. 이렇게 하면서
3부는 그 예고가 그대로 실현된 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면서 결산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의 그러면서 적어도 글 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는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배할 것을 예견한 리영희 선생의 글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는 것으로 지금 읽히는 대목입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은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당시에 지금 현재 대구시장 홍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문재인을 향해서 공산주의가 승리한 전쟁인데 어떻게 희열을 느꼈단 말이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반문한 바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승리한 전쟁을 희열을 느꼈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요? 라고 묻는 홍준표 이야기는 그 홍준표 그 마음속에서는 말은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인식은 벌써 질문은 요지는 김문수가 한 얘기를 물어보는 것과 같이 들렸습니다. 문재인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정말 이 문재인이 이 책을 추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민들은 바로 이 점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년이 그럼 무슨 세월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열의 세월이었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